다음으로는 6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모의평가를 통한 수시지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모의평가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연합고사에 비해서 6월이나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왜 그렇게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중요하다고 할까요? 예,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는 그 수능을 출제하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문제의 출제 방향이나 범위가 수능과 동일함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올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성취 상태를 봐서 그래서 이번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평 이후에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는데요.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체 4과목을 다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과목만 공부를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추는 곳에 전력 투구를 할 것인지 그런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능 시험은 EBS 연계 비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될 것은 이러한 연계 교재 체감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습 방법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목별로 연계성을 파악하여서 자신의 어떤 연계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연계 과목인데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오답을 나타내게 됐다면 이 현재 이 연계 교재에 대한 강력한 여러분들의 학습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EBS 연계율이 50%나 되므로 학습 방식의 전환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는지 이런 심화의 계기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BS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연계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계되는지 그런 연계 방식도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답 정리죠. 우리가 오답 정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 틀린 문제를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다시 틀리지 않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오답 정리를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맞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내가 문제 해결에 역량을 갖추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즉 자신의 성취 역량에 맞는 문제풀이 역량 강화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완벽하게 자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의평가는 실제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모평도 입시 전체와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닌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둬야 될 걸로 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수능의 실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즉 이번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그런 시간 안배에 있어서 내가 어느 시점에 그 답안 카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1번에서부터 끝 문제까지 순차적으로 풀 것인지 이러한 문제풀이의 순서나 원칙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 읽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 방지법이나 또 하나는 어느 지점에서 내가 문제풀이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지 그러한 것 등 나의 멘붕 지점 등을 찾아서 나름대로 극복 방법을 찾는 것도 이 모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할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모평 직후에 가채점을 통해서 여러 매체에서 결과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나 동기를 설정을 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험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좀 진지하게 폭넓게 하시고, 또한 여러 매체의 풀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아보는 것 등 상담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내신용으로 내신 학습에 주력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수능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해서 한 가지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에는 내신용, 수능용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 두 개를 열심히 공부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학습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수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시의 선을 놓칠 수 없죠.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서울 중등진학지도 연구회에서 살펴본 추정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매체 또는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과연 내 자신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정시로 간다면 어느 정도 선에 해당되는지 이러한 걸 안 다음에 수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평 직후에 입시 전략 수립을 위한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보면 1단계는 나의 위치 파악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위치 파악이 끝났으면 수시 지원 기준으로서의 수능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수시 최저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수시에서의 경쟁력, 또 하나는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안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략을 수립해야 될 걸로 봅니다. 즉 수시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 가능성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즉 정시선을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보고서 수시 지원의 마지노선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 모평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하나 수능 성적은 6월 모평과 다를 수 있어요. 또 9월 모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9월 모평이 있기는 합니다만 9월 모평 보고 나서 바로 입시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입시적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모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월과 9월 사이에 이제 수시 이전까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가장 크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3학년 1학기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마지막 점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번 3학년 1학기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을 해서 2학년 때 기록 상황을 3학년 1학기 때 보충할 것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요. 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평 성적을 분석을 해서 여름방학이 그걸 보충할 수 있는 학습 보완의 최적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모평의 성적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모평 보고 나서 바로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원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수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수시 지원은 일반 대학이 6회죠. 그래서 6회 기준은 전형별 지원 횟수이므로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교과와 종합, 그다음 특별전형 등 지원별 지원 자격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지원 자격도 확인하셔서 지원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면접일자나 논술일자 등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시는 등록뿐만이 아니라 합격만 해도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하므로 수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폐지로 인해서 졸업생의 종합전형 지원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는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면접을 택하든지 아니면 면접이 없는 서류형을 택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과는 좀 다르게 수능체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대학들도 많죠. 그래서 자신의 수능체제 충족 여부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체제 충족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모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족 여부를 따진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시 경쟁력도 역시 가늠해 봐야 되겠죠.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수시 지원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평이 절대적인 최종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너무나 지나친 낙관이나 또는 비관을 바탕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6월 모평은 단순하게 그냥 수시를 짜는데 여러분들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학습적 목표의 동기로서 삼는 것도 중요한 출발점으로 봐야 됨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체제를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이번 영어가 너무나 어려워서 1등급 비율이 1% 초반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을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 최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떻게 나올지 9월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수능 최저 비율에서 영어가 또다시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모집 단위의 입결이 하락할 수 있고 이것은 또 정시의 2월 인원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가 강하게 설정되어 있는 예과, 의예과 등은 많은 모집 단위가 수능 최저가 높아서 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방금 수능 최저를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연 선택과 그다음에 사회 선택의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대학의 수능 체제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하면 다른 부분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되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능 체제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 전략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일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명 말하는 그 대학의 인지도 있잖아요. 대학 이름만 보고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지도와 다르게 학과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력 전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교과 전형으로 할 건지 종합 전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논술 전형 또는 정시 수능 전형으로 할 것인지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서를 쓰는 이유는 뭐죠? 합격하기 위해서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상향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선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지원서는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교과 전형이 기준 잡기가 조금 용이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안정선 꼭 정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통해서 지원대학의 폭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죠. 즉 내신으로서는 어려운 것들을 종합전형을 통해서 조금 폭을 넓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신지원의 성향도 보일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가 종합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대입의 변화에 따른 전년도 입결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의 증원이나 또는 무전공, 그 다음에 첨단학과의 증원 등이 입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우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전년도 입결을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쓰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입시 결과를 좀 쓰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뭐냐면 경쟁률을 봐야 되겠어요. 전년도 경쟁률, 재작년도의 경쟁률. 갑자기 전년도의 경쟁률이 올랐다든지 떨어졌으면 왜 그랬을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의 그 학과의 충원율,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입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적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에 입시 결과를 보고서 원서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서를 쓰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수시 상담 카드 작성이죠. 잠시 후에 상담 카드를 보고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수시 모집 기일을 엄수해야 되겠죠. 그 수시 모집은 날짜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있어도 대학마다 모집의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과 전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도 일반 교과와 학교장 추천 전형 두 가지를 설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학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유리할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도 너무나 폭넓게 1등급 대, 2등급 대, 3등급 대 그렇게 보고 지원하는 것보다 내가 속해 있는 성적대의 그룹을 조금 더 소폭으로 세분화시켜서 그 세분화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지원을 하면 좀 더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담 카드 있죠. 이 상담 카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기록을 하면서 그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내가 기록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여기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고요. 또 그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동기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시 모집은 6개, 6회를 지원하잖아요. 하지만 이 수시 상담 카드는요, 2배수 정도의 지원 희망을 기록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더 추가 또는 거기에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것은 또는 너무나 낮게 책정된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6개가 아닌 그 2배수 정도의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수시 원서를 쓸 때는 전부 다 합격 가능한 대학만 쓰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부분, 소신 또는 상향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적정 비율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진 대학,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을 가진 학과, 요즘에 와서는 첨단학과 등의 한 예가 되겠는데요. 그런 학과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왕이면 비전이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 대학 명분을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목적이 취업이라면 각 대학마다 취업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좀 얻으셔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이러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것이냐. 예, 각 대학 입학처에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곳에서 얻을 수 있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담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상담은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해야 할 것은 담임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이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상담교사단이 있는 1600-1615에서 역시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 꿈사다리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6월 모평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 성적이 수능보다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논술을 준비한다든가 또 하나는 희망 대학이나 또는 학과를 수시해서 조금 소신 지원을 해보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수능보다는 학생부가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학생부 위주 전형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성적 관리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부 기록 관리로서 이제 종합전형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수능 최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기 말 시험 이후에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등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 성향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학생부나 수능 모의평가 뭐가 좀 좋은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일단은 본인 희망대학의 모집 전형을 확인한 후에 전형 준비 마무리에 매진해야겠죠. 그래서 전략적 수능 준비, 수능 최저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과목 중에서도 몇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소재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정시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어느 부분이 나에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되겠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의대 증원, 그 다음에 무전공, 그 다음에 첨단학과의 순증 등으로 인한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그 예상을 한번 해보면 최상위권 의대 입결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되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한 지방권에 있는 의대들은 지방 소재 대학의 지역 인재가 많이 확대되어서 조금 입결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런 지역 인재 확대로 인한 활용에 적극적인 면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의회의 증원으로 인해서 치예나 한의 또는 약, 수의회 등의 계열의 입결이 조금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무전공으로 인한 학과의 증원, 그 다음에 계열별 모집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즉 무전공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그 무전공의 인원을 만들기 위해서 학과나 계열별 모집 인원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에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첨단학과가 1145명이라는 많은 인원수가 즉 순수하게 증원이 됩니다. 이러한 첨단학과의 증원은 입시 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시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입시에 많은 예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입시의 한 해로서 과감한 소신 지원의 전략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자료로요. 우리 전북 지역의 의회과의 지역 인재로서 이제 원광대나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지역인재 인원의 증원뿐만이 아니라 원광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을 신설한 부분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지역인재가 좀 증원이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지역인재가 과연 모든 과에서 다 유리할까? 전년도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지역인재가 유리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재작년도, 제가 아까 2, 3년도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고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난 2, 3년 동안에 입시 결과에서 지역인재 부분과 일반 전형 부분의 입시 결과를 참고한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예는 전북대학교의 지역인재와 일반 전형의 예인데요. 학과에 따라서 전년도나 재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성적대가 높은 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로 지원할 건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건지 한 번쯤 고민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모의평가 성적표로 알아보는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